5월 26일 날 열렸었죠. 그 이재명 후보 상고심과 관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었는데 이게 지금 2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그래요. 예, 그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는데 그 당초에는 그 공정성 논란 그리고 재판 독립 침해 뭐 이런 두 가지를 이렇게 논의하고 추가로 뭐 5가지가 더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판사들이 그 대선을 앞두고 그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6월 3일 대선 이후로 넘기자 뭐 그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기대했던 자신들의 법관들이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과하거나 뭐 그런 걸 기대했는데 전혀 뭐 그 예상은 맞지 않더라고요. 제가 꼴값을 떨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소식 처음 접하고 나서 지금 현재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정도로 심각하게 그 조이대 사태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법 신뢰가 얼마큼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이 평판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 법관들이 좀 모르고 있다. 그런 차원에서 꼴값을 떨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딴 세상에 있는 귀족으로 본인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큰 착각인 것이 아주 그걸 뭐 회의를 미룬 사유에 대해서도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본인들이 무슨 대선을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의 독립 또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왜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법이 얼마나 정치화되어 있는가 그 구성원들 스스로 굉장히 저조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스스로 본인들이 정치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판단이나 얘기가 나온 거예요. 오히려 정치권이 본인들이 보기에 혼탁하고 뭔가 원칙과 기준이 없이 뭐 그 이전 투구가 벌어진다고 있고 본인들이 고결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간의 사법부가 어떤 행동을 했고 사법부의 수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본인들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국민적 불신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나 사법부가 어떤 점이 억울하고 어떤 점은 반성해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국민들께 알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지 다음 정부에서 사법개혁의 정도와 방향이 오히려 더 정리가 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포기한 거예요. 그리고 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? 이것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내란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네?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풀어주고 어떻게든 윤석열의 가장 강력한 그 정적이었던 이재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대선에 참여를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라는 의혹들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본인들이 막 보였기 때문에 그 대법원장이 나서서 플레이어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불신이 생긴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본인들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마치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이미 특정한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예전에 하워드 진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진보적인 학자가 낸 책 중에 달리는 기차의 중립은 없다라는 말을 제목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. 달리는 기차의 중립은 없다. 이미 기차는 특정한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앉아있으면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겁니까 자기는? 결국은 거기 싫고 같이 가는 거예요.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. 말 같지 않은 소리죠. 기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그거를 너네들이 목소리를 내서 세우던지 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를 설명해라라는 게 국민의 요청이었는데 아니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. 그러면 특정한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.